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6.4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10년 만에 새 시장을 맞이하는 만큼 자질과 능력을 갖춘 대표주자를 뽑기 위한 각 당의 시장 후보 경선 또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오는 2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경선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관하고 KBS 부산방송 총국이 중계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명의 후보가 경합 중인데요. 사전 추첨으로 정한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성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이어서 김영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후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경선 후보 토론 지난주 금요일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비전과 함께 남구, 수영구, 해운대, 기장을 아우르는 동부산권의 지역 밀착형 주제로 정책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동부산권 시민들 시민 패널로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이 밖에 상호 토론과 공통 질문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질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정해진 시간이 마치기 10초 전에 경고등이 깜빡이게 됩니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모두 발언으로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는데요. 모두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혜성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혜성입니다. 요즘 우리 부산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참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서민 편에 서서 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그런 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번만 달면은 무조건 뽑아주니까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에 기대고 또 서울과 재벌의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부산 시민들은 이용만 당하고 더 되돌아오는 것은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종기업들이 망하고 부산 떠나고 젊은 사람들 부모님 곁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고 일자리는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남아있는 이런 참 살기는 어려우면서도 또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해서 우리 수명조차도 전국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곳이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 지금까지 정말 대한민국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부산을 한번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어기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저 이혜성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가르쳐서 제대로 만든 부산 지켜주십시오. 네, 이혜성 후보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김영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김영춘입니다. 저는 초량에서 태어나서 성지초, 개성중,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입니다. 서울에 가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다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싸우고 구속 제적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을 2번 지냈습니다마는 제 고향 부산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3년 전에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시민들 살기가 가장 어려운 부산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구장에서도 게임이 잘못되면 투수 바꿔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시장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야당시장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부산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젊은 개혁시장 부산이 김영춘이 부산을 제대로 바꾸고 혁신해서 부산을 한국의 싱가포르, 한국의 상하이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멋진 시장, 부산의 미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답변은 김영춘 후보, 이혜성 후보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2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산이 위기라는 말 참 많이 듣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김영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부산은 산무의 도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은이가 떠나고 돈이 부족한 이 세 가지가 없는 도시가 바로 부산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일자리 문제는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정규직이 많은 아주 질 나쁜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부산의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버립니다. 인력 유출이 심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에만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런 부산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부산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할 것이다.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부산의 경제 자율구역을 인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법, 그래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을 부산에 많이 육성하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으로 시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부산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네. 자, 김영춘 후보 답변 들었고요. 다음은 이혜성 후보입니다. 네, 부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가덕신공항도 지어야 되고 그러나 저는 이권 동맹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돈 안 드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권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3당 합당 이후에 24년 동안 우리 부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모든 이권에 자기들이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왜곡시키고 부패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는다. 그리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모든 사업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든 이권 동맹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고 우리 자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 새누리당의 독점 구조, 이권 동맹을 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제 정당하고 시민단체가 다 협의해서 부산의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고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이 이권 동맹을 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실생활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이나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묻고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방청석에 지금 시민 패널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실 때 어디서 온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해운대에서 20년째 지금 살고 있는 공영호입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기장 정관 쪽에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교통 문제가 죄송합니다.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밀리지만 휴일이나 휴가철에는 차가 꼼짝을 안 합니다. 해운대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두 분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이라서 아무래도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두 분 후보의 대책을 듣고 싶다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이해성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운대 정말 힘든 것이죠. 사는 분들도 힘들고 가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수를 줄여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 저는 이 구포 방향으로 오는 KTX 있지 않습니까? 이 KTX가 많은 외지인들을 최고의 관광지인 해운대로 실어 나르는 첫 번째 도구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KTX 노선을 부산역으로 가지 말고 신시가지에 있는 해운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아예 그 수요를 좀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안대교하고 부산항대교, 새로 개통한 부산항대교 같은 곳에는 대중버스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직행 좌석버스를 운영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통난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해운대 지역 내부에서는 정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강하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운대 휴게철에는 아예 주차장 자체를 외곽에 두고 원동 IC 정도의 외곽에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해운대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이해성 후보 답변 들어봤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영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해운대 지역의 교통 문제는 한편에서는 해운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이 사시고 또 한편에서는 주말이라든지 피서철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교통 수요가 많이 유발되는 것,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이 참 어려운데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의 부산 시내 이 대중교통 체계를 좀 개혁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피서철에 교통 수요 맞춤형 배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중교통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버스에서의 그런 배차 유연화를 강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서울시도 이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 고층 빌딩이라든지 또 대형 교통 유발 시설을 지으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 영향평가를 제대로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많은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통 유발 분담금을 물려야 되는데 부산시 행정이 그런 걸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부산시가 보여줬던 정경유착 행정, 관료주의 행정의 대표적인 전형인데요. 저는 이런 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운대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두 분 후보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대중교통 분담률, 이용률을 높여야 하고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역시 시민 패널 공통 질문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역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옥란입니다. 동해남부서 배선터 개발에 대해서 개발을 놓고 요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시민들은 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두 후보께서 만약 부산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동해남부선 배선터 활용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해남부선 폐선터 활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지금 부산시장 임기가 막바지인데 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이렇게 갑자기 밀어붙이고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 기본 원칙은 이 폐선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해운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즐기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포에서 송정까지의 구간은 철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이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산책로를 유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운대 역사부지는 해운대 구시가지는 전부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그런 시설 일색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역사부지 공간에는 학생,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해운대가 그야말로 놀고 먹는 공간만이 아니라 문화가 함께 숨쉬고 모든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를 향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광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장에 되면 이런 방안들을 회선부지 시민공헌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천천히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혜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원칙적으로 우리 김영춘 후보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죠. 시민의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공약 개발팀에 우리 김영춘 후보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은 시민의 품에 돌려주어야 하고 또 그 방법도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해야 한다. 이 대원칙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미포에서 송정까지의 구간은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의 땅인데 이 부분은 부산시가 사서 아예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실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고요. 해운대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주변은 전부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지금처럼 숨어있는 제가 아까 이권 동맹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시민의 깨어있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해남선 피해선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두 후보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분께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자,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구 문현동 주부 김세진입니다. 저는 이혜성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남구 문현 금융단지가 요즘 최첨단 건물들로 속속 들어서면서 금융단지가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단지를 끼고 흐르는 동천이 냄새가 너무 심하고 물도 더러워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텐데 금융단지 주변에 흐르는 동천을 변화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변화시켜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근원부터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천 상류의 수질 개선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집이 바로 그 근방에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하면서 저도 그 부분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통 때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흐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가 오면은 그 아주 더러운 물이 같이 섞여서 내려오니까 냄새도 나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동천 상류의 수질 향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실제로 동천에는 뭐 단감천, 부전천, 뭐 많은 전포천, 가야천, 호계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산 북항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개한 곳을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상류 오염수를 먼저 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동천 상류부터 자연 상태로 바꾸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수질 정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의 도심 계곡을 살리는 일거양득의 일도 가능하지요. 곳곳에 작은 연못, 저수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복개도 상류부터 순차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근원부터 치료하는 그 뒤에 다시 끌어오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해성 후보 답변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영춘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순서인데요. 마지막 시민 패널입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남구 대연동에 살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부산 개발관광단지 사업이 요즘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대기업이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김영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동부산 관광개발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부산시가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저질러 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시민께서는 최근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건 부산시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말들이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부산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채만 해도 6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75%가 분양이 됐고요. 25%가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부산시가 그리고 산하공사가 물고 있는 이자가 하루에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17억 원, 1년이면 2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 10년 정도 긴 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을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시장이 되면 지금 50년 땅을 빌려준 CJ조차도 거기에다 아울렛을 세워달라고 또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의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 전체를 한번 재평가를 해서 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관광단지 사업으로 재조사하고 재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는 의미로 시민 패널 질문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책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 역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 패널 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질문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재량껏 진행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고요. 이 상호 토론의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는데요. 각 후보들에게 5분씩의 시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호 토론 이해성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영춘 후보님 정말 국회의원도 서울에서 2번 하시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직책도 많이 맡으셔서 국정을 운영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그런 경력에 걸맞지 않게 다른 정치인을 평가하실 때 보면은 조금 극단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김 후보하고 저하고 또 같이 다 열린우리당 창당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유시민 전 의원이 계신데 이분을 평가하실 때 좀 모질게 표현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메일로 보낸 선거운동 홍보 자료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추어 정치를 했기에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어째서 아마추어인지 김영춘 후보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면 프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서울 중앙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2번 지냈습니다만 저한테 과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마 이해성 후보님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혁적인 성향에서 적극적인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주장이나 제 행동 방식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제가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국회의원 멘토단을 구성하면서 무려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파를 막론하고 다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큰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는 뭐 지금 평가가 아니라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 그분이 대통령이 된 시절에 제가 했던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평가를 했던 건데, 저는 우리 정부나 또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민생을 중심으로 놓고 보통 서민들과 중산층이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신자유주의 물결 한복판에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그런 그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민생 부분을 놓쳤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비판을 여러 번 했었고요. 대통령과도 그 문제를 갖고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임기 말년에는 본인이 그런 민생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라는 자평을 하고 네. 반성도 하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지금 아주 온건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긴 발언 시간을 허용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에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대부분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자기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면서 다른 부분을 평가할 때 나쁘다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덜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에서 우리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창조한국당으로 또 우리 민주당으로 이렇게 많이 옮기셨는데 그때마다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 있고 일관된 정치를 아마추어라고 하시고 본인의 그렇게 참 많은 그 방황을 프로 정치라고 하신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추어면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거의 견습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우리 당원과 부산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는컨대 저는 한 번도 권력 주변에 얼쩡거려서 자리를 탐하거나 국회의원이 또 되기 위해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에 그분이 종로 선거를 벌이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강서구 선거를 할 때입니다. 그래 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그때 한나라당 사이에서 좀 많이 비난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참 미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성 후보님께서 저한테 자기 평가에 인색하다 그러셨는데 저는 제가 부산에 와서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반성이나 성찰을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해성 후보 5분 시간 다 사용을 하셨고요. 김영춘 후보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상호토론 주도권 가지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아까 패널의 질문 중에 동천 수질 개선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상류의 수질 개선을 하면 된다.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류의 원수를 확보를 해야 동천 하류의 그 물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원수가 마련이 될 텐데 사실 그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원수 확보와 함께 오염수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빗물과 하수가 같이 섞여서 비가 많이 오면 넘쳐버립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오염을 정화하고 수질 개선할 것인지 그 구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뭐 그 부전천 같은 곳은 아예 복개도 되기 전에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난리가 날 정도로 넘치지만 겨울에는 아주 갈수기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밑바닥을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낙동강물을 끌어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온천천에 우리 낙동강물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원을 확보할 때 실제로 450만 부산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 350만이니까 좀 남습니다. 이 부분들을 끌어와서 그 옆으로 같이 운영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런 지하수,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정유소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오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고이게 해서 그 부분이 상수원을 또 상수원은 아니죠. 상류를 정화하는 데도 쓰이게 하고 이런 물들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동천 자체에 흘려보내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수와 하수는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핵심은 그 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그 분리 하수 관거를 매설하는 겁니다. 상류 지역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분리 하수 관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많이 흘러넘쳐서 원수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위해서 부산시가 분리 하수 관거를 매설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류의 원수 확보 문제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제가 대중교통 개혁 안에 대해서 제시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핵심은 버스와 지하철 환승 요금을 지금 부산만 유일하게 물고 있는데 그 추가 환승 요금을 없애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버스 회사에 지금 연간 한 1,300억 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리면 이 준공영제가 처음 시작됐던 2007년도에 313억 원 보조를 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정도로 뻥튀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도 쾌적하게 만들고 부산의 도로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혼잡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대중교통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해성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버스의 준공영제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 김 후보께서 제시하신 그런 일종의 소극적, 단계적 무상버스 운행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상버스는 아니고요. 그 보조금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 마일리지 형태로 들여서 최대한 교통비를 아끼게 만들어 드리자. 그리고 교통 이용 부담금을 높이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단계적인 무상 단계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 안에는. 무상은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토론 시간 모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상호토론에서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자질 그리고 이 정책 문제에 관해서 두 분이 질문과 답변을 나눠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산의 큰 비전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패널 질문 순서입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10개 항목의 질문을 선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3개를 방송 직전에 우리 후보들께서 직접 추첨을 했고, 자, 이렇게 제가 3 질문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역시 어떤 질문인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으로 선정한 이 봉투를 먼저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씩이고요. 답변 순서는 이해성 후보, 김영춘 후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응지수 최하위, 이런 부산의 상황에서 각 후보자가 시장이 된다면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정말 우리 고령화 지수가 너무 높죠. 앞서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이 대도시 중에서는 고령화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에게 경륜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해놓고는 지금 어기고 있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기본적으로 모두 제가 약속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제가 시장이 돼서 드리겠다고 공약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보장을 해드린 뒤에는 이 경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노케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분이 계신가 하면은 정말 혼자서 아주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요. 모든 복지 자체가 1대1 맞춤형이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스스로 일자리도 어떤 분은 찾게 되고 어떤 분은 또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또 독거노인들 모여 사시는 곳에서 위험을 줄어들이기 위해서도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룹하우스라고 그러죠. 같이 사시고 같이 취사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은 보장되는 이런 부분도 해서 그 자체에서 남는 것은 우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아주 국유지, 시유지를 활용해서 싼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겠다고 할 때는 우리 임대주택이 다 아주 25평 이하입니다만은 좀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생각입니다. 네. 자, 고령화 문제 대책 이번에는 김영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9988이라는 건배사가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뜻인데요. 저는 시장이 되면 9988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 7대 광역도시 중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대책도 다른 도시보다 더 특별한 대책, 우선적인 강조가 두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 최저 기준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지 소득만이 아니라 주거, 건강, 또 기타 많은 그런 복지 기준 최저선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최저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부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또 지금 실버타운이 사설 실버타운만 있고 공공 실버타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서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 실버타운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동네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잘 좀 돌봐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리 좀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도 해드리고 예를 들면 영정사진 찍고 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어르신의 장례를 잘 치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을 장례위원회를 미리 만들어서 어르신들 잘 모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어르신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기초연금 20만 원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시장 되면 꼭 70% 노인 어르신들께는 20만 원씩은 꼭 지급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대책 방안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인데요. 역시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김영춘 후보가 뽑은 봉투를 개봉을 하겠고요. 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김영춘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부산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 경제가 왜 이렇게 몰락해오고 있는지를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는 198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80년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동명목재그룹을 해체를 시켰죠. 84년에는 국제그룹을 해체시켰습니다. 부산의 가장 유력한 대기업 집단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 경제를 새로 이렇게 세울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1990년 이후로 새누리당이 일당 독점을 20년 이상 계속하면서 부산에는 이 정치도 행정도 경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새롭게 이 구조 조정을 하고 업종 전환을 하는 이런 큰 경제 정책 운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해법은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이 정치 경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당 야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해내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긴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산은 고인물입니다.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야당 시장을 뽑으면 부산의 경제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혜성 후보 어떤 질문을 뽑았을지 질문지 봉투를 개봉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 후보로서 부산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부산 경제는 우리 부산이 잘하는 걸 해서 살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이제는 더 중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이 놀고 버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관광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문화 자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항을 중심으로 한 곳에 완전히 큰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고 돔야구장도 들어서게 하고 그런 면에서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주변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놀고 보는 부산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IT에 기반한 첨단 제조업입니다. 이 첨단 제조업을 저는 부산시에서 아예 창업단지와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라도 끌어오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개발을 하면은 우리 쪽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테크노힐이라고 명명해서 특히 우리 원도심에 있는 높은 곳에다가 그 사람들의 사무실도 지어주고 인재들 들어오게 하고 마을도 지어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 질문에서는 활력을 잃은 부산 경제 원인이 무엇이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호 토론은 질문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재량껏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을 해주시고요. 앞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토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각 후보들께 5분씩의 시간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김영춘 후보가 먼저 주도권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TV 토론에서 이혜성 후보께서는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활주로를 짓게 되면 그 주변에 땅이 많이 생긴다. 그 땅을 홍콩처럼 50년, 100년 이렇게 조차를 해준다든지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지만 땅을 팔아서 비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비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의 어떤 그 공유 재산을 팔아서 그걸로 공항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국세보다 돌려받는 이 국비 지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단지 부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 허브축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선은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부산시가 독자적인 추진 전략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리 그렇게 예단하거나 단정적으로 부산시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다. 더욱이 땅까지 팔아서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만큼 돌려받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낸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은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국방이나 외교 또 기타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오죽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새누리당의 많은 후보들은 반드시 자기가 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전제가 우리 김영춘 후보가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정부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어져 왔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해서 만들어낸 가덕신공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두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도 이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덕신공항은 우리 부산 사람들이 제가 처음부터 땅 팔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모금을 한다면 제일 좋지요. 그 다음에는 놀고 있는 돈을 빌려와서 하자는 겁니다. 네. 우선은 이 부분이면 국비 지원에 우선적인 강조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만들어보자.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접근 방법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이 후보님은 땅을 판다, 50년, 100년 조차지를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참 신중해야 될 발언이라고 여겨집니다. 홍콩처럼 100년 조차를 준다 그런 방식 같은데 그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 국가재산을 애국기업에 이런 데 넘기자 이런 말씀이시라서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만든다 그러면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신공항뿐만 아니라 동부산 관광단지 발전 방안에도 보니까 이 후보님 책에도 보면 또 50년, 100년 이런 말씀도 하시고 조차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참 신중해야 될 정확하게 발상이 아닌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책에요. 이 후보님 말씀하시는 그 책에 네. 그 217페이지인가 보면은 동부산 관광단지도 아예 50년씩 이렇게 특정 기업한테 줘버리거나 조차하거나 해서 그 개발하게 하면 된다 이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될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적게는 6조, 한 10조 활주로를 몇 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돈을 마련할 때 우선 부산 사람들이 먼저 그 씨앗이 되는 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제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국비 지원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국비 지원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것이 승결이 된 상태에서 모자라면 그건 우리라도 모금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지. 당연히 우리가 먼저 돈 만들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연히 중앙정부는 그럼 너가 알아서 하라 그래버리지. 부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않죠. 한다면은 중앙정부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고가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지금까지 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지요. 자, 네.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방안,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아주 뜨겁게 토론을 진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이해성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미처 못한 답변부터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쪽에 정부로부터 국고를 받아서 하겠다는 전제위에서 시작하면 그 국고를 쥐고 있는 정부가 안 해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첫 번째 초기 자본을 마련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금 운용 계획상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다면 그 다음 남는 부분은 외자나 내자나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돈이 1,000조 원이나 됩니다. 충분히 돈이라는 것이 이익만 있으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돈을 끌어오면은 그 방법 중에 정말로 어떤 쪽에서 가덕도를 절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가지고 또 공항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도시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그런 조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대중교통 경우에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도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부터 주차장 자기 차 갖고 나오는 거 막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께서 문화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오페라 하우스 대신에 북한 그 자리에 도움 야구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시민이 참여해서 이 경우에는 동해 남무슨 패선부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오랫동안 상의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조심스럽지 않게 졸속하게 갑자기 오페라 하우스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도움 야구장을 짓겠다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해성 후보님이 그 시민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결과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고 결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부산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민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동의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페라 하우스보다는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도 큰 적자 예산이 예상됩니다. 지금 영화의 전장도 보기는 좋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1년에 100억 가까운 돈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 시민들이 혈세로 물어내야 되는 거죠. 또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서 그게 또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것도 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좀 더 시민 이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을 지어보자. 제 혼자 생각에는 또 많은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그 자리에 다목적용의 도움구장을 지어보자.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기도 할 수 있고 대형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 도움구장을 지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도움구장이라는 것이야말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야말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논의와 별개의 것으로 가야 됩니다. 도움구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북한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큰 틀에서 보고 난 뒤에 1단계 넘어서는 2단계 재개발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우안부두쯤에 도움구장을 짓는 것이 좋고 그 도움구장은 그냥 야구장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한 전체의 해양 관광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미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오페라 하우스와 무슨 대체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졸속하지 않나.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오페라 하우스 짓는 것은 예산 낭비고 중복입니다. 지금 이미 국비 사업으로 국립아트센터를 그 부산에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조금 있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또 드리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또 앞으로 시민들이 다 그 비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본선에서의 나만의 경쟁력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30초 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 김영춘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혁신시키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도시에서는 젊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 김영춘의 젊은 열정이 부산을 바꾸고 세계적인 도시로 옹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이해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폐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아마 부산에 있는 시민 중에서 저만큼 돈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돈 만들 때마다 이 돈이 정말 좋은 데 쓰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여서 돌아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준 돈들이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부산에 자기 만들어준 사람 기억해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같이 돈 봅시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먼저 이혜성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네, 저는 철양에서 태어나서 중앙국민학교, 항도국민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고 부산중학교에서부터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할 때까지 제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벌고 출세하는데 정말 제 운명을 걸기보다는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길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집장을 해서부터 MBC 기자생활까지 저는 올곧은 길을 걸으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국정 전체를 살펴봤고요. 조폐공사 사장, 중국 기업의 사장, 또 제주도 호텔 사장을 지내면서 성적이 좋았고 국가와 국제적인 감각, 경제적인 경륜까지 갖췄습니다. 저를 부산시장으로 써주십시오. 네, 다음 김영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 김영춘은 부산을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을 혁신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 김영춘에게 개혁시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부산이 서울에만 매달리는 그런 한심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웅비하는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부산, 문화가 융성한 부산,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낭개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부산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젊은 정치인 김영춘을 시장으로 만들어서 부산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저 김영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일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장으로 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 경선 정책 토론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이 부산시장 후보들의 면면은 어떤지, 시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